넌 이번에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궁금증이나 혹은 얘기해봐야 될 것들이 생겼었어? 이번 리딩에서는 11세기부터 19세기까지 프랑스와 영국의 그 중간 계급의 주거 모습의 변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주거 모습이 이렇게 변했다가 아니고 인과관계를 어린아이에 대한 사회적 관점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얘기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던 것 같아. 그래서 어린아이를 좀 더 보호의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또 그거에 비롯해서 주관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해하기 편했고 되게 흥미로웠어. 특히 이 내밀성이라는 개념을 언급을 했거든. 이게 내밀성을 앞선 논리에 대해 내밀성도 동시에 같이 변해가면서 방도 이렇게 변해갔다. 이게 되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중세 시대의 내밀성과 뭐 왕족 중심의 귀족 사회의 내밀성, 그리고 19세기에 뭐 가족주의가 만연했을 때 내밀성이 전부 다 달라지면서 사회 방의 모습이 좀 다루어지는 게 달랐던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가장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것은 이 책에서 다뤘던 거는 프랑스와 영국의 주거 환경이었는데 한국도 아마 비슷한 사정을 겪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한국인들은 지금 어떤 내밀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나도 이제 또 너처럼 비슷한 궁금증이 들었지만 앞에서 말했던 그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그에 대한 그 주거의 형태가 근대적 주거가 완성되었다라는 말은 살짝 동의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글의 초기에서 보면은 그 위생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그 위생주의자들이 그 뭐냐 도시 이제 노동자들의 공간을 변형하려 깨끗하게 바꾸려다가 실패했었고 그리고 또 코뮤니스트가 아니라 박애선의 아무튼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것은 또 다른 관점이 있고 그리고 또 그거에 이어서 박애주의자들이 나왔을 때 그 만들어낸 정책들 안에 어린아이에 대한 그 관점들 안에 가족이라는 가치가 있었고 그 가족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가 말했던 그 어린아이에 대한 관점의 변화에 따라서 이 근대 주거의 형태가 변했다라고는 주장에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외에 그 한국의 그 근대 주거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은 나도 똑같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럽의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이 폭증했고 이에 따른 주거 공간의 문제, 가족 역할의 망각이 드러났잖아.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유럽의 산업혁명 시기처럼 우리나라의 중간계급이 폭증한 1960년대부터 80년대는 어땠나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어. 동양의 유교 철학의 영향으로 가족 역할의 망각이 그다지 심하지 않아서 주거 문제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나? 아니면 판자촌 증가나 뭐 그런 것들로 보았을 때 당시 유럽과 이제 비슷한 상황이었나? 이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그 공통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 19세기 유럽의 노동자 주거 문제와 1960에서 80년대 한국의 그 판자촌 문제는 유사한 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접근 방식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이 이제 가족의 부재를 문제 삼아서 가족주의를 새롭게 발견하고 건축을 통해 주입하려고 했다면 이제 한국은 이제 존재하는 가족주의 전통이 어떻게 도시와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이제 새로운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